안녕하세요. 대회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큐어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갑자기 아이큐어가 12시가 조금 넘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를 먼저 같이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 현재 아이큐어가 이제 일봉상 따져봤을 때,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21%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종가는 8.66%로 마감을 했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조용하던 아이큐어에 수급을 불어 넣었는가?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시 30분에 수급이 잠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조정이 있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은 12시 20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이큐어가 사실상 올라간 이유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길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한다면 테마성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테마성을 너무 기대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위고비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움직이는데, 위고비 베이스인 이 GLP-1 기반 과는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로 아이큐어가 움직였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위고비 출시에 대한 비만 치료제 테마가 움직이더라도 아이큐어에 있는 크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LP-1 기반과 무엇이 다른지 오늘 좀 자세히 제가 내용들 준비해 봤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한 이제 아이큐어의 상승 모멘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긍정적인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이큐어를 보시면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전환사채 오버행 물량 관련된 건데, 관련된 내용들도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관련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지금 네이버에 그냥 아이큐어가 오늘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평소의 움직임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주주분들이라던가 아이큐어를 이제 원래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바로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큐어라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만 하더라도 지금 제일 상단에 뜨는 헤드라인 기사들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큐어 자회사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 사업 KDDF 후보물질 단계 선정. KDDF가 뭔지도 모르겠고,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니까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으로 이제 기사들이 한 4, 5개 나왔고요. 세계 최초 위고비 등 기존 비만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다. 체중 20% 감소 효과 입증. 정부 신산업 후보물질 선정. 요게 KDDF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기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 보기 전에 회사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이큐어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고요. 여기 안에 이제 계열 회사를 보면은 비상장 계열 회사 중에 커서스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요 회사의 후보 물질이 이제 KDDF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 사업이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의 후보 물질 단계로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같이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아이큐 자회사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 사업 KDDF 후보 물질 단계 선정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앞부분에 본 아이큐 자회사 중에 하나가 커서스 바이오고,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아이큐어는 자회사인 커서스 바이오가 개발 중인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 기반 비만 및 당뇨 치료 신약이 2014년 제2차 국가신약 개발 사업 후보물질 단계에 선정이 됐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아이큐어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보면은 2024년 1차 국가신약 개발 사업 KDDF 요 1차를 보면은 유효, 선도, 후보물질, 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그래서 접수를 이렇게 많이 했고, 선정된 회사들은 이 접수량에 따라 경쟁률이 한 3대1부터 20대1까지 나뉘어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후보물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건 1차예요. 1차라서 49개 중에 12개, 선정률 24%, 경쟁률 4대1 정도인데 여기에 선정이 된 거고, 이거는 1차기 때문에 지금 접수율과 경쟁률, 선정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차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차에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번 1차 말고 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KDDF 후보물질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사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엄격한 심사와 우수한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돼야 하는 매우 우수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선정된 IQ의 자회사 커서스 바이오의 과제는 비만 및 관련 대사질환 치료 분야에서 기존 비만 치료제 한계점을 극복한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로 글로벌 최초로 비만의 주요 원인인 백색 지방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으로 연구 결과 또한 2024년 국제학술진 표지 모델에 선정이 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만 보더라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 백색 지방세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비만의 주요 원인은 백색 지방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방세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첫 번째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백색 지방세포가 있고 갈색 지방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TMI이긴 한데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백색 지방세포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의 지방세포라고 볼 수 있고, 이 갈색 지방세포는 이 백색 지방세포를 이제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둘 다 지방세포라도 이 백색 지방세포가 우리의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열량이 뭐 예를 들어서 기초대사량이 뭐 1800칼로리다. 근데 1800칼로리보다 더 먹었다. 그럼 에너지가 남으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한다? 백색 지방 세포에 저장한다. 근데 이 세포가 사람마다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개 지방 세포가 있다고 하면, 백색 지방 세포가 있다고 하면 이 1000억 개의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이 세포의 크기가 커져요. 세포가 이만했는데 에너지를 계속 집어넣으면 이 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세포 1000억 개가 다 이만했는데 이만큼씩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살이 불어나겠죠. 살이 불어나면서 우리가 살이 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갈색 지방 세포는 이제 추워졌을 때 발현되는데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이 백색 지방 세포의 연료를 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춥게 생활을 하거나 겨울에 살이 더 먹으면 찌지만 똑같이 먹었다는 가정하에 좀 추웠을 때 갈색 지방 세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연료를 좀 태워가지고 사람이 좀 덜 찌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말고 우리가 살이 쪘을 때 다이어트 보조제라던가 이런 게 갈색 지방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찬물로 씻으면 더 좋다라는 게 혈액순환도 맞지만, 찬물로 씻거나 이제 얼음찜질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갈색 지방 세포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백색 지방 세포를 좀 더 많이 태우는, 연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비만의 원인은 백색 지방세포다. 백색 지방세포에 이제 에너지들이 축적이 되면 그게 이제 살이 찌는 건데, 지금 이 앞부분을 보면은 기존 비만 치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한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는 우리가 쉽게 한국말로 설명하면 혁신신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신약인데 혁신적이다 해서 혁신신약인데, 그래서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던가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는 약품들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요.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비만 치료제들은 지방 흡수 억제제나 식욕 억제제 등을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출시하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매출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시장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지금 비만 치료제 때문에 뜨고 있는 세미글루타이드 또한 중추신경계를 작용해서 식욕 중추를 억제하고 위의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GLP-1 수용체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위장관 부작용인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근육세포의 감소, 탈모 담석증,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비만 치료제 주사제를 맞다가 중단을 하면은 요요 현상이 바로 일어난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비만 치료제의 역할이 지금 GLP-1 이야기를 많이 하죠. GLP-1 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GLP-1은 호르몬이에요. 요 호르몬에서 이 GLP-1 호르몬을 기반으로 만든 게 지금 나오는 이제 비만 치료제들인데, 결국엔 이 비만 치료제가 하는 역할이 첫째, 혈당을 줄여준다. 두 번째, 이 우리가 중추신경,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척추가 있죠. 이쪽에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중추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식욕 억제를 하는 거예요. 아예 먹지 않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포만감을 느끼게 이렇게 만드는 역할이 지금의 비만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비만 치료랑 지금 아이큐어 자회사가 개발한 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따라서 비만 질환 세포인 지방세포에만, 여기가 포인트예요. 비만 지방세포에만 작용하는 근본적인 비만 억제 메커니즘에 관여해서 기존 비만 치료제의 단점들을 보완한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GLP-1 기반으로 만든 건 당을 떨어뜨려 주고 먹고 싶지 않게 만드는 역할, 안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역할이고,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센세이션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백색 지방세포와 갈색 지방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살을 찌게 하는 건 이 백색 지방세포인데, 이 백색 지방세포에만 작용을 해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고 하죠.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한 건데, 요 부분을 커서스 바이오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뒤에 내용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커서스 바이오의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이 백색 지방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하기에 기존 비만 치료제 한계를 극복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DC 다 아실 거예요. ADC 다 아실 거고, 우리가 암 치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뜨고 있는 게 최근에 표적 치료제잖아요. 표적 치료제. 표적 치료제가 뭐냐면, 우리가 항체 또는 이중항체를 이용해가지고 요 항체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암세포만 찾아가가지고 치료하는 게 표적 치료제예요. 원래 예전에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모든 세포를 죽여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탈모도 오고, 그리고 이제 기존 세포들을 다 죽이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고, 우리 안에 면역 체계로 싸울 수 있는 T세포도 약해지고, 모든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를 다 죽이니까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 혈액암이든 고형암이든 암세포들만 죽이는 이 표적 치료제가 나온 겁니다. 이 표적 치료제가 ADC의 기술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표적 치료제 말고도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오는 게 뭐다? 유전자 치료제다. 유전자 치료제는 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카티세포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T세포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T세포를 강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 사람 몸속에 넣는 거. 요 카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우리가 암세포만 표적해서 죽이는 걸 표적 치료제라고 합니다.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유전자 표적 치료제라는 단어들이 들어가요. 지금 커서스 바이오가 백색 지방 세포를 선택적으로, 이게 표적 치료제거든요. 표적하기에 이게 표적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 GLP-1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경을 자극해서 안 먹게 만든 거고, 커서스 바이오가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한 건 직접적으로 살이 찌는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 세포만 표적을 해서 이제 관련된 공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을 해서 이제 백색 지방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백색 지방 세포에 대한 있는 안에 에너지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항비만 치료제의 작용 원리는 백색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지방산 이동을 촉진을 시킨다. 이 안에 있는 지방산들을 너네 빨리 움직여 이렇게 촉진을 시키고, 중성지방 축적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FABD, 이게 지방산 결합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해당 RNA가 탑재된 플라스미드 DNA를 기반으로 한다. 어렵죠? 지방세포 표적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체 ATS9R은 지방세포 표면에 발현된 단백질 프로히비틴에 결합을 해서 이 백색 지방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을 한다. 그래서 지방산, 콜레스테롤, 인지질 등의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것들을 억제를 시켜서 지방세포의 지방 축적을 근본적으로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자,
이 지방세포가, 백색 지방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축적하면 이게 커져요. 이걸 우리는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이 찌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지방세포가 커지는 거를 억제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유전자 넉다운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백색 지방세포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요 ATS9R, 요게 이제 백색 지방세포에 과발현되어 있는 프로히비틴을 찾아서 이렇게 가가지고 백색 지방세포랑 붙어 먹어요. 붙어 먹어서 이 지방세포가 커질 수 있는 이 축척을 하는 이 지방산 콜레스테롤 인지질의 축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BP4와 PABP5 단백질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색 지방 세포가 이제 축척을 못하게끔 억제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백색 지방 세포만 찾아가는 표적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포가 이제 커지는 걸 억제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개념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 앞에 암만 붙이면 똑같습니다. 자, 일반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를 표적해서 치료하는 게 표적 항암 치료제죠. 근데 이 암세포가 커지는 걸 억제하는 성분들을 집어넣는 게 이 표적 치료제 안에 성분을 이제 암세포에 붙이는 건데, 똑같아요. 살이 찌는 백색 지방세포가 표적 대상인 거고, 이 표적 대상한테 가서 이 지방 에너지를 쌓으면 세포가 커지니까 그 축적하는 거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 항암 치료제처럼 표적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행을 했던 GLP-1 기반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커서스 바이오의 신약 비만 유전자 치료제는 지방세포 안에서 이제 지방산 축적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주간의 이제 동물 실험에서 체중이 20% 감소,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 개선 등의 효과를 입증했고, 요요 현상 없이 지속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또한 주사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락이라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붙이는 요런 파스처럼 붙이는 패치형도 개발을 해서 단점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즉, 어떤 내용이냐?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비만 치료 붐을 일으켰던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지금 다른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완전 다르게 아이큐어의 자회사 커서스 바이오가 하는 건 이 살이 찌는 직접적인 원인인 이 백색 지방세포에 표적으로 하나여 이제 백색 지방세포가 커지지 않게 억제시키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큐가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아이큐가 그냥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갔네, 후보 물질 개발했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이큐는 일반 비만 치료제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진짜 살이 찌는 원인을 직접 표적해서 타격하는 그런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이큐어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후보 물질이 국제과정에 선정된 것도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후보 물질이 동물성 실험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임상 1상이에요. 임상 1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1상 진행을 하기 전에 IND 신청을 해야겠죠. 그럼 이 IND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1상 중간 결과 1상 결과 발표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큐어에 대한 비만 치료제 임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꾸준히 추적해봐야 될 것이고, 이 아이큐어가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것도 맞지만, 이게 사실 GLP-1, 위고비 여기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제한적일 수는 있다. 근데 비만 치료제 테마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아이큐어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죠. 왜? 다 GLP-1 기반으로 경구형을 만드냐, 아니면은 패치형을 만드냐, 주사제를 만드냐, 임상 몇 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다른 후보 물질로 접근을 한 아이큐어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은 좀 견인이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IQ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쭉 내려서 봤을 때 지금 전환사채, 전환 청구 가능한 게 두 개나 있어요. 뭐 있냐? 제 4회차 전환사채가 있고 신규 발행한 5회차 전환사채가 있어요. 근데 전환 청구 기간,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얘네가 해당 물량들을 팔 수 있다. 이게 500 물량이라는 거거든요. 이 500 물량들을 보면은 지금 4회차는 2022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언제든지 전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환가액이 15,680원이에요. 지금 IQ 주가가 2,000원이거든요. 얘네가 지금 15,680원의 전환사채 물량들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시장에 주가가 4,000원, 5,000원까지 올라왔다고 던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버행 물량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4회차 전환사채는 전환 4회차가 이제 만기 되는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회차 만기 전에 취득을 계속 아이큐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2023년 11월에 이제 아이큐어가 이 4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금액들을 취득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결국엔 내후년 2026년 1월까지는 만기 전에 해당 금액들을 다 수거를 해야 된다는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주가가 4,000원, 5,000원, 6,000원까지 올랐을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이 지금 5회차 전환사채입니다. 5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5회차 전환사채에 대해서 전환 행사 가능 기간이 2024년 7월 11일부터 2026년 6월 11일까지예요. 즉 지금 5회차 전환사채는 평단이 2,851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고 하냐면 이 50억에 대한 한 주당 2,851원의 전환 청구를 언제든지 2026년 6월 10일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Q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줘서 해당 가격대보다 높게 형성이 돼서 약 3,000원 이상 가격대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제5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50억에 대한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버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IQ가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3,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을 때도 이 5회차 전환사채 물량들을 얘네가 팔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IQ가 이제 3,500원대를 넘어서서 4,000원대 이상 올라가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4,000원에서 5,000원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주주분들은 좋아해야 하는 이슈도 충분히 맞지만 3,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5회차 전환사채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우리가 리스크를 좀 대응해 나가면서 500 물량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IQ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IQ 주가가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이런 우상향을 그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결국엔 추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 3,500원대 이 정고점 라인들까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해소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줄줄 다시 흐르면서 이전 주가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이전 주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윗꼬리를 달아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근데 이 앞전에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 좀 어려웠고 이 위에 있는 장기평 라인들의 저항라인들을 받고 요 매물대 저항라인들을 받고 단기 차익 실현들이나 본전 매도 심리가 좀 나오면서 윗꼬리에 달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관련돼서 이제 비만 치료제 테마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를 부각받았을 때 아이큐어는 이제 GLP 원기반이 아닌 직접적으로 이제 백색 지방 세포를 표적하는 표적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이큐어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많이 빠졌어요. 원래 뭐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뭐 못하더라도 이런 우상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아이큐어의 주가가 사실상 요 라인들을 깨지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저점들 요 1775원을 깨지고 있지 않는데 요 라인들만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 상방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요 전저점 요 라인들을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아이큐어가 이제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요 라인들 좀 공략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리스크는 짧게 가져갈 수 있고 수익은 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적으로 괜찮은 자리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IQ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